여러분, 오늘도 나라 살림을 두고 아주 뜨거운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추경, 즉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대통령이 AI 반도체 GPU 확보를 위해 추경을 언급하자마자 국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국가 재정이 대통령 쌈짓돈이냐? 라고 외치는 야당,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적절한 단비다. 라고 맞받아치는 여당. 도대체 이 싸움, 왜 이렇게 끝이 안 나는 걸까요? 오늘 아주 시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추경,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추경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정치의 화약고가 되는가?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나라 살림을 계획할 때 그해 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급한 일이 생기면 예산을 수정해서 더 쓰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가거나 잘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면 비상금을 꺼내 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치거나 경제 상황이 급변해서 지금 당장 돈을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만들어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매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돼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까요? 바로 이 돈의 성격 때문입니다. 가계부는 내 돈 쓰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지만 국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여당은 무조건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썼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빚내서 선심성 잔치한다고 공격하는 그림이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의 나라빚도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때 아무런 예고 없이 추경 카드가 툭 튀어나오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몰래 또 어디에 돈을 펑펑 쓰려는 거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즉,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정 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나아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깎아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추경을 둘러싼 싸움은 돈 그 자체보다 이 돈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기싸움의 성격이 훨씬 짙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철학을 투영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서는 추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는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철학이 좁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격돌하니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추경은 정치인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정책 브랜드가 붙고 그것이 곧 선거철의 업적 점수가 되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에 가려진 예산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국민의 첫 번째 권리니까요. 추경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갈림길인 셈입니다. 대통령의 폭탄 선언, AI GPU 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대통령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규모로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추경을 할 수도 있다고 던진 게 이번 논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GPU가 뭐냐? 이게 단순히 게임하는 부품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AI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AI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그야말로 이 GPU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 칩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여기서 돈을 안 쓰고 뒤처지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끝장난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들었겠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논리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규모와 시기, 그리고 방식입니다. 단순히 AI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뒤에 혹시 다른 현금성 지원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까지 덩달아 섞어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 내부에서 피어오른 겁니다. AI는 미래 산업이니까 중요하죠.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지금 국가 빚을 더 내서라도 추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느냐, 아니면 원래 정해진 예산 안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쳐내고 그 돈으로 조달해야 하느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만약 추경을 통해 돈을 풀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는 안 그래도 잡기 힘든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즉,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경제적 부작용이라는 쓴 약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일까? 아니면 이 반도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빌려 다른데 돈을 쓰려는 밑밥일까? 이런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추경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히 정책 찬반을 넘어 신뢰의 문제로 확산됩니다. 정부는 과연 이 GPU 예산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날까요? 이 의문부호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적 소모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역공, 국가 재정이 대통령 쌈짓돈입니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걸 보면서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는 반응입니다. 야당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습니다. 지금 나라 빚이 1,000조를 넘어서서 이자 갚는 데만 세금이 수십조가 나가는데 세금을 더 걷지는 못할 망정 빚을 내서 추경을 하겠다고? 라는 거죠. 일시적인 세수가 조금 더 들어왔다고 해서 혹은 경제가 조금 어렵다는 핑계로 추경을 남발하면 결국 그 미래의 빚은 우리 아이들이 다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의 추경 언급이 경제 논리보다는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성격이 훨씬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말대로 AI 산업이 그렇게 급하고 절박하면 기존에 낭비되는 예산부터 찾아내서 구조조정하고 거기서 돈을 마련하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국가 재정을 마치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개인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비판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번 공세는 단순히 예산 하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재정 운용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작업인 셈이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볍게 추경을 던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추경 카드를 통해 정부의 무능한 경제 정책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은 잡지 못하면서 예산만 푼다면 서민 경제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권 심판의 불씨를 지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나라 국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야당의 전략은 매우 강력합니다. 국민들은 야당의 이러한 비판을 보며 정말 국가 빚이 그렇게 심각한가? 하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바로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입힙니다. 결국 이 대립의 핵심은 나라 국간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라는 가치관의 충돌이며 동시에 누가 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느냐 하는 처절한 진흙탕 싸움인 것입니다. 여야에 물러설 수 없는 입장 차이, 민주당의 반격, 이것은 때 맞춰 내리는 경제의 단비입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입장은 야당의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말꼬투리 잡기 그만하라며 즉각 방어막을 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추경 언급은 그야말로 가뭄의 때 맞춰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지 빚 무섭다고 쥐고만 있으면 결국 나라 경제가 말라 죽는다는 논리죠. 특히 민주당은 이번 GPU 확보를 단순한 부품 구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력하게 규정합니다.
지금 몇 푼 아끼려다 AI 혁명의 기회를 놓치면 그게 나중에는 수천 배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써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국가 경영 능력이자 리더십이라고 반박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발목 잡기 정치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입니다. 경제가 힘들 때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 국정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민생을 살리려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이번 추경이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이 추경을 통해 정부가 민생과 미래를 동시에 챙기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려 합니다. 실제로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을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은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케인스 학파적 접근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는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또한 야당의 긴축 기조를 고통받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냉혹한 경제 정책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추경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과 같습니다. 그들은 야당의 비판을 과거의 얽매인 낡은 사고방식으로 몰아붙이며 자신들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경제 철학은 너무나도 다르고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의 주도권 싸움,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사실상 지금 여야의 싸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쥐느냐, 이른바 경제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규정하며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양쪽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아주 복잡하게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추경을 무리하게 막아냄으로써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하죠. 예산 전쟁은 곧 지지층 결집 전쟁입니다. 누구의 경제 철학이 맞느냐는 결국 국민의 지지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여당의 공이 되고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야당의 견제 실패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날 수 없는 무한 루프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경제 철학을 무너뜨려야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는 거죠. 정치적 계산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결국 추경이라는 경제 현안을 놓고 양쪽은 각자의 정치적 승리를 위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산안 심의가 있을 때마다 국회는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민생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타협을 위한 나눠먹기식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본인들의 권력을 생각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 주도권 싸움은 결국 경제 정책의 왜곡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경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치권이 조금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치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과거를 털면 먼지가 나온다. 끝없는 과거 회귀.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이야기를 꺼내며 혈세 낭비는 오히려 당신들이 먼저였다고 공격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타령 그만하고 지금 당장 할 일이나 하라고 응수하죠. 서로 상대방을 향해 너희가 국가 예산 개념이 없다고 삿대질하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 시절에 국가 채무를 얼마나 급격하게 늘렸는지를 강조하며 자신들은 예외 없는 긴축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재정 운용을 들먹이며
너희는 재정 건전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아칩니다. 매번 경제 토론을 할 때마다 과거 정부의 성적표를 들고 싸우니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실종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상대방을 더 무능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세력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정치적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 회귀식 싸움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너희는 옛날에 그랬잖아. 너희는 또 그 옛날에 그랬지 않았냐는 대화만 오가니까요.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삶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는데 정치권은 계속해서 낡은 서류철만 뒤지고 있는 꼴입니다. 예산 전쟁이 생산적인 대안 토론이 되지 못하고 과거 폭로전이 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어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생산적인 행태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과거의 기록보다 미래의 희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정치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생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필요하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복잡한 수치와 정치적 공방 속에서 국민들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내 세금이 진짜 알뜰하게 쓰이는 게 맞나? 하는 의문만 커져가죠. 여당은 투자라 하고 야당은 낭비라 하는데 중간에서 보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다르고 내 통장의 잔고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정치권은 쌈박질만 하니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여당이 잘하든 야당이 잘하든 정당의 이름보다는 내 삶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지갑이 조금이라도 두툼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치솟는 물가가 안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권은 마치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처럼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예산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통이 계속될수록 정치 혐오만 깊어집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공방을 보며 누가 맞나를 고민하기보다 둘 다 똑같다. 정치인들은 다 저런가 보다라는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적 손실 아닐까요? 정치가 희망을 주기는커녕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이 상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낸 세금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의 교묘한 언어의 유희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정치는 그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대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말싸움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재정도 무너진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필요성보다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추경이 정말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비판대로 정치적 생존을 위한 라벨가리가 될지는 결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몫이겠죠. 무조건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 운용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도 경제적 효과는 반감됩니다.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산은 나라의 살림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그릴 때 정치적 셈법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세력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진짜 민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추경 논란이 단순한 정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치열한 고민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희망을 품고 노력한다면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경제 위기는 위기일 뿐 절망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정치가 제 역할을 해줄 때 말이죠. 정치권이 진심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해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뜨거운 이슈들을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PU 확보를 위한 추경,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쌈짓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핫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